세포가 있죠. 동맥은 이제 이렇게 여기에 피가 흘러가면은 이게 이제 세포로 공급이 되는 라인입니다. 세포로 공급이 되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뭐가 돼요? 하나의 장기 기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인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동맥 피가 가고 이게 쓰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쓰고 나면은 정맥 피로 가지요. 그 요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요? 요 사이에서 예, 림프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 쓰레기를 배출시켜내고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을 따라서 이제 림프관이 그 지용성 물질들을 공급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면역 세포들은 온 천지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심장의 압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절로 압이 걸려서 쫙쫙 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요. 이건 밀려서 간다고 보시면 돼. 정맥은. 예, 그렇게 압력이 세질 않습니다. 이 일종의 중력이나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에서 저 멀리 있는 곳, 다리라든가 이런 쪽에는 예를 들어 정맥이 이렇게 위로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심장 압을 못 받으니까 약하지요. 올라가는 압이. 약하면은 올라가다가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오니까 못 내려오게 여기에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예. 근데 이것이 힘이 없어서 축 처져 버리든가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피가 역류하죠. 그러면 이렇게 꽈리처럼 붉어집니다. 이게 정맥류잖아요. 이것이. 림프도 똑같습니다. 림프도. 다만 이것은 정맥이라는 것은 관성이나 이런 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자연 배수가 된다면은 림프라는 거는요. 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근육의 움직임 이 수익원은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수익원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불수익원이지만은 이것도 연동 운동을 한다든가 그죠?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근육이 수축됐다가 이완되잖아요. 그 수축 이완될 때 이 림프액이 세포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뭐냐? 세포에 있는 걸 빼내기도 해요. 빼내기도 해서 이게 이제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도 림프액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 정맥과 같이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뒤로 역류하지 말라고. 예. 이 작업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몸 전체에서 일어나요. 예. 특히나 위장이나 대장 같은 경우 수태음 폐습이 작동해서 여기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올라갈 때 이것이 잘 올라가서 잘 쇄골화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 에너지, 그것이 족양명조 위토경의 에너지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전체 족태음습 비토경에서 태음습이 림프액이 첨신을 갖다가 돌면서 나중에 장을 통해서 특히나 이 장점막, 장간 림프 이것은 다 어디로요? 요 살에서 그 근육에서도 올라오는 림프도 마찬가지고 다 장 마지막 말단부에서 모여서 어디로 다시 또 상행하는 림프절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잘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좌측 쇄골화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에너지가 바로 수양명조 대장근경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림프 저류가 되지요. 정맥류하고 똑같이 된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는 뭐가 고여 있다?
전부 쓰레기판이고 세균판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더욱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예. 그러면은 이 수양명조 대장근경이 저류가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타고나게 이 기운이 약한 경우가 있고요. 있겠죠, 당연히. 두 번째는요. 이게 약해지게 만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장누수라는 현상이에요. 예. 그 장누수는 또 왜 일어나느냐? 장내에는 항상 세균이 존재합니다. 이 균은 정말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균이 무조건 뭐 비피더스, 락토바실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익균만 존재한다. 발효시켜서 유익하게만 만드는 유익균만 존재한다. 천만의 말씀. 예. 적당한 비율로 부패시키는 부패균도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을 딱 맞춰줘야 됩니다. 예. 자, 장내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써야지요. 예. 근데 항생제는 어떤 원리예요? 항생제가 세균이 있다면은 세균의 세포막을 터트려 버려요. 예. 위장 내에 있는 나쁜 게 뭡니까? 헬리코박터균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는 DNA 핵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기생을 하죠. 어디에 잠복해, 남의 세포에 기어 들어가 버려요. 예. 그렇지만 박테리아는 그게 아니죠. 그 자체가 단일 세포예요. 그래서 이 세포막을 터트려서 죽여버리는 게 바로 항생제의 그 이치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세균인데 장내에 있는 세균들은 세균 아닙니까? 항생제를 쓰면은 장내 세균은 전멸이에요. 무균 상태까지 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또 세균이 있어서 증식을 해야 세균은 빠르게 증식합니다. 박테리아도 빠르게 증식하죠. 예.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증폭해서 증식하잖아요. 증식을 해야 되는데 항생제 쓰고 나서 증식할 때는 부패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부패균이 하는 건 뭐예요? 썩히는 일을 해요. 썩히는 일을. 효소를 발효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발효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효소를 만들 때 한 일주일 정도 딱 지나면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서 균이 올라오죠. 그게 하얗게 뜹니다. 때로는 약간 노리끼리 하면서도 하얗게 뜨는 경우도 있는데, 하얗게 뜨면 발효가 제대로 돼 가는 거예요. 근데 검은색을 띠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때 미련 없이 버려버려야 돼요. 예. 그렇듯이 그 검은색이 올라올 때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완전히 썩어가요. 예. 근데 발효될 때 냄새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장 담글 때도 그렇잖아요. 하얗게 뜨지요. 예. 술도 뭐예요?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잖아요. 누룩으로. 예. 그런데 항생제를 쓰고 나면요, 항상 장 내에 다시 균이 생성이 될 때 이게 남아있는 균들이 이제 계속 증식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부패균이 우위에서요. 그러면은 장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냐? 음식 먹어서 들어가면은 썩는 게 더 커요. 그러면 독소, 가스가 생기죠. 그것이 뭘 하느냐? 장 점막의 세포들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장 점막에 있는 세포들은 단단하게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 사이로
해로운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딱 돼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벌어져 버려요. 벌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장 점막이에요. 점막에 있는 육모, 예, 점막 세포입니다. 점막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인데 이 옆에 보세요. 쪼그라들어 버리죠. 그리고 세포 사이에 간격이 넓어지죠. 이거는 딱 붙어 있죠. 이게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이 장에서 들어가는 독소는 어떻게 되냐? 바로 밑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다 유입이 돼 버리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은 몸 전신에 다 퍼져 버리죠. 근데 대장에서 가장 많이 연결된 부위가 어디예요? 간 문맥이잖아요. 대장에서 끊임없이 독가스가 생성이 돼서 대장 문맥을 통해서 만약에 간 문맥을 통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치가 뭐냐면은 대장의 경맥을 열어야 간병을 고친다는 그 한의학의 어떤 동양의학의 그 이치가 여기에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술도 안 먹고요. 해로운 거 하나도 안 하는데 간암 걸리는 사람, 간 나빠지는 사람도 있죠. 원인이 뭐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간만이 아니에요.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특히나 이 독은요, 속된 말로 우리가 그 단순하게 똥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암모니아죠. 그건 신경가스입니다. 신경가스. 그러면 이게 머리가 온전하겠냐고, 뇌가. 그러니까 변비 오래 있는 사람들, 변 못 보는 사람들 어때요? 머리가 널띵하게 어디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해요, 실제. 한마디로 피 자체가 전부 이런 유해가스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게 되면요, 반드시 엄청난 양의 유산균을 집어넣어야 돼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병행을 해야 돼요, 병행을. 그리고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있으면서 공생을 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북하고 우리 남한이 지금 서로가 대치하고 있지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균형이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격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부패균이 일정 비율로 유익균이 적어져 버린다. 그럼 부패균이 사정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내 적절하게 유익균 수가 많거나 아니면 적절한 비율로 딱 돼 있으면은 절대로 부패균이 난동을 안 부립니다. 그럼 장누수가 안 일어나요.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썩은 음식 상한 음식 먹은 거, 항생제 많이 먹은 거. 이 항생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신약 계통은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 이런 것들.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식 고기 많이 먹고, 그죠? 제대로 대사 안 되고. 그런데 장내 유익균이 모자라.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장 누수가. 근데 이제 이런 게 발생이 딱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의 면역 체계는 가만히 있질 않죠. 어쨌든 이런 독소들을 갖다가 찌꺼기들을 회수해서 림프로 회수를 시켜내면 괜찮잖아요, 또. 근데 그거마저 안 되면. 장은요, 장간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은 그냥 이렇게 장 덩어리끼리 이렇게 지멋대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잡아주는 막이 있어요. 장간막. 이렇게요. 예. 이게 대장이고 이 안에 소장들 있죠. 있는데 이 뒤져보면 이게 전부 이제 그 장마다 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장간막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장간막은 왜 필요하냐? 장이 제 위치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장간막 속에 전부 혈관들, 동맥, 정맥, 림프관이 이 장간막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간막, 림프 조직, 림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좀 더 볼까요? 자, MRI 사진 이제 옆에서 단면으로 보면은 요게 장 구멍들이고, 장 구멍이죠. 요렇게 소장들 옆에 전부 요 장간막들이 붙어 있죠. 네. 이렇게요. 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예. 이게 장 표면의 점막이에요. 점막의 구조예요. 세포들이 조밀하게 붙어 있죠. 이렇게 조밀하게. 예. 그 어느 세포 하나 여기 보세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뚫고 들어가죠. 뚫고 들어갑니다. 이 뚫고 들어가면 뭐냐? 이게 림프가 있어요. 뚫고 들어가면은. 뚫고 들어가면 림프에서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해야 돼요. 쓰레기, 세균 같으면은 박멸을 하는 거고, 뭐 대장균이라든가, 그죠? 예. 자, 또 볼까요? 예. 요쪽은 뭐예요? 요쪽은 정상적인 장의 표면 상태입니다. 이쪽은요, 깨졌죠? 여기는 정상적이니까 세균들이 못 들어가요. 여기는요, 여지없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림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세균도 안 들어가고 이게 면역 세포들이거든요. 면역 세포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는요. 들어오면은 이 면역 세포가 바로 식균 작용을 하지요. 예. 이 일이 점막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이렇게 이 처치한 거, 그러고 나면은 또 뭐가 돼요? 이런 부위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고름 같은 거나 디스차지가 생긴 거는요. 이 림프액을 통해서 배수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여기서 모여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쓰레기는. 근데 못 올라가고 이렇게 전쟁터에서 일어난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가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렇게 장에서 생겨난 이 모든 장에서 생겨난 면역 시스템, 한마디로 말하면 면역과 노폐물 정리와 그 다음에 이 불수의근이잖아요. 장의 그 근육들은 그 근육이 운동을 할 수 있게 영양 공급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뭐가 한다? 장간 림프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른 부위는 어때요? 만약에 근육 부위라든가 아니면은 특정한 장기의 근 부분이라든가 다리나 뭐 이런 데 근 부분이라든가 자궁이라든가 생식기의 근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다 공급이 됐던, 그죠? 그 공급이 됐던 그런 림프액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 어느 부위에 정체가 됐다. 그러면 세균은 번식하고 있고 면역과는 계속 면역은 전쟁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요.
임파구 같은 데서 2차 세균 정리를 하려니까 2차 세균을 부술라니까 감당이 역감당이야. 불감당이야. 예? 그러니까 뭐가 발생이 되느냐.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은 바로 림프절에서 2차적으로 또 방음막을 하잖아요. 그 림프절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데 이렇게 팅팅 부어져요. 이것이 이하 여기 부분 제일 많죠. 림프절이 요 뒷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극천부 그죠? 그 다음에 사타구니에 여기에 서해부 예. 이런데 반드시 문질러 보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크게는 밤송이만하게 작게는 콩알 대두 콩알 중에 좀 큰 거만하게 만져집니다. 만져진다. 이건 볼 것도 없이 뭐다?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림프 회수하는 그 육기 에너지가 약하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몸 전체의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